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의 캠퍼스 중 하나인 삼해 캠퍼스에 함께 와 있습니다. 원주의 미래 캠퍼스, 송도의 국제 캠퍼스는 들어보셨어도 일산의 삼해 캠퍼스를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삼해 캠퍼스는 일산 동구 중산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신촌 캠퍼스에서는 자가용으로 4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해 캠퍼스는 1976년 배민수 목사님이란 분의 부인이신 최순옥 사모님께서 연세대학교에 기증하신 5만 6천 평의 부지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야구장과 축구장, 천문대, 삼해교회와 기도길, 삼해교회 2층에는 배민수 기념 전시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캠퍼스처럼 학생들의 왕래가 왕성한 캠퍼스는 아니지만 중요한 연세의 배움터로 모두가 기억해야 할 캠퍼스가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세인으로서 삼해 캠퍼스가 어떤 곳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해 캠퍼스의 이름에서 삼해가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삼해는 세 가지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사랑, 농촌 사랑, 노동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해하겠는데 농촌 사랑과 노동 사랑은 왜 중요할까 궁금해 하실 분들도 또 많으실 것 같아요. 삼해 캠퍼스와 삼해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배민수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삼해교회 2층에 위치하고 있는 배민수 기념 전시실이 되겠습니다. 뒤에 자료들이 보이실 텐데요. 배민수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지 짧은 시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 목사님은 1886년 1월 8일 청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이신 배창근님은 의병활동을 하시다 수감되셨고 1908년 서대문 감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배 목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애민 애족의 정신을 아버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 배우셨는데요. 그 사랑을 이어가기에는 가정 형편이 무척이나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그때 배 목사님의 손을 잡아준 분이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활동을 벌이고 계셨던 밀러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민노아 선교사님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분이십니다. 연세대학교와는 이분을 통해 인연이 배 목사님과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평양의 숭실학교에서 중등교육과정을 마치셨고 숭실학교의 창립자이신 배우드 선교사님 댁에서 생활하며 애민애족의 꿈을 이어가셨습니다. 당시 배 목사님을 매료시킨 기독교의 진리는 사랑, 자유, 평등의 가치였습니다. 아버지의 영향과 기독교 진리를 통해 배 목사님은 10대 후반부터 독립운동에 투신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옥고를 치르셨고 임시정부에서도 활동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만식 선생님을 만나고 기독교 민족주의에 입각한 비폭력 저항운동의 중요성도 깊이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당시 인구의 80% 이상이 농민이었기 때문에 농촌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라를 되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확신하셨던 때가 바로 이때쯤이었습니다. 배 목사님은 1920년대 후반부터 교계를 중심으로 활발한 농촌 계몽운동을 펼치셨습니다. 농촌운동이야말로 복음주의 기독교 이상의 실천 방안이자 독립운동의 가장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길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실력 양성의 중요성을 자각하신 배 목사님은 1931년 시카고에 위치한 매코믹 신학교로 유학을 떠나셨고 그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셨습니다. 특별히 사회복지, 경제, 인종 문제와 관련한 기독교 운동에 참여하시고 배우시는 좋은 기회를 가지셨다고 자서전에 남기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파란만장한 삶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신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귀국 후 다시 농촌운동에 매진하셨지만 그분의 농촌운동이 일제에게는 독립운동으로 붙여져 배 목사님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셨습니다. 1938년 다시 밀러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 도움으로 미국으로 망명길을 떠나셨습니다. 이번에는 유학생이 아니라 망명자의 신분이었습니다. 일제 말 귀국하신 배 목사님은 당시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간파하시고 남원 지역의 빨치산 토벌대의 통역관으로 활동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일이 빌미가 되어 공산주의자들의 1차 테러 대상이 되셨기에 어쩔 수 없이 1948년 다시 미국행을 선택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을 떠나려고 했을 바로 그때 배 목사님은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셨고 농촌운동의 불을 지펴나가셨습니다. 1956년에 대전에서 기독교 농민학원을 설립하셨고 1964년에는 대전 기독교 여자 농민학교도 설립하셨습니다. 마침내 1966년 바로 이곳에 3회 농민기술학원과 3회 기술학교를 설립하셔서 농촌을 위한 지도자 양성의 꿈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1968년 8월 25일 향년 72세의 나이로 목사님은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짧은 시간 배 목사님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 기술하기에는 제가 말 주변이 참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과 국가재건기를 온몸으로 뚫고 살았던 한 신앙인의 치열한 만큼은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범인은 목사님의 삶을 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갖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왜 3번씩이나 미국에 오가시면서 그냥 미국에서 정착하시고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편안한 삶을 사시지? 왜 때마다 격동하는 한국 사회로 번번이 돌아오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배 목사님의 아내이신 최순옥 사모님께서 왜 이 땅을 다른 곳이 아닌 연세대학교에 기증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저희끼리만 하는 이야기인데 배 목사님은 심지어 숭실대학교의 이사장까지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직접 배 목사님과 최 사모님을 뵙고 여쭤볼 수는 없지만 정답은 모두 3회 정신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의 안락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하나님 사랑, 농촌 사랑, 노동 사랑을 자신의 조국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배 목사님을 매번 다시 조국으로 이끄셨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소명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최순옥 사모님께서 많은 고심 끝에 그 소명과 3회 정신을 가장 잘 이어갈 공동체로 연세대학교를 선택하셨다는 확신도 듭니다. 연세대학교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진리와 자유의 가치가 3회 정신과 가장 잘 부합한다는 믿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한 시대를 3회 정신으로 치열하게 살아가셨던 배민수 목사님의 삶과 정신이 바로 이 3회 캠퍼스에 깃들어 있습니다. 특히 그 정신은 무엇보다 이 땅에서 아파하는 이웃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찾고 실천했던 삶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3회 캠퍼스에는 설명드렸듯이 3회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100여 분의 교우들이 일산 지역을 중심으로 3회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민수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초교파 공동체로 평신도 중심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신앙 공동체가 2006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웃, 자연과의 사귐을 통해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다양한 신앙 활동에 담으려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부끄럽지만 살다 보니까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과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배민수 목사님을 떠올립니다. 배 목사님께서는 농촌에서 울고 웃는 농민들이 보였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사매의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어야 할 이웃은 누구일까요? 알렌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에비슨 선교사님에게 부여받은 사명은 오늘 이곳 배민수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눈을 크게 뜨고 지금 이 땅 가운데 누가 울고 있는지 눈여겨 살펴봅시다. 사매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 농촌 사랑, 노동 사랑을 넘어 저와 여러분의 말로 이 시대에 맞게끔 새롭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아파하는 주위의 이웃과 함께 웃고 함께 울려 했던 배민수 목사님의 마음만큼은 계속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